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일표 의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사무총장. 예, 이번 예결위에 나와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제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조원진 의원 발언에 대한 답변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사과해라, 수정해라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조원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나 살펴봤는데, 그 답변하시기 직전에 정치쇄신의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상권분립 지키는 것이 바로 정치쇄신 기본 아닙니까, 총장님? 이런 게 대해서 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게 뭐 잘못된 답변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하는 부분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그 일반론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 지당하고 그런 표현은 평상시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 답을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당하다는 말은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맞다, 이런 수긍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원진 의원 질의가 결국은 이제 통합명부제 도입을 우리가 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 또 시간 연장을 따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꼭 이것만이 마치 투표율 높이기 위한 유일한 절대적인 이런 것으로 자꾸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여졌고, 지금 총장님,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투표 시간 보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은 편입니까? 일률적으로는 뭐 대답하기는 어렵지만은도, 저도 투표 시간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그 나라의 이 선거 문화, 유권자의 의식이라든지 정치 발전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입법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2시간일 경우에는 부족하다 하다면 부족하고, 또 충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봐. 12시간 플러스 공휴일이잖아요. 네. 세계 각국의 제도로 보니까 평일날이니까 뭐 투표 시간을 12시간 이상 보장하는 나라도 있고, 몇 나라들이 그렇지만, 대체로 뭐 우리나라 시간이 부족한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인데, 만일에 이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좀 더 치밀한 연구조사를 거쳐서 법을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법을 개정하라고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계속 앞장서라, 빨리 나서라, 이런 과연 그런 주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는 크게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2007년도에 500만 표 차이로 여야 후보가 당락이 가름됐는데, 그게 투표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투표 시간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직접 여론조사하거나 이런 적은 없죠? 투표 시간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고요. 투표율 향상, 제고를 위한 어떠한 방안이 우선순위고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8대 국선 이후에, 다음에 2010년도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후보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권자 조사를 했고, 작년에는 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관위에서는 지금 이제 뭐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금방 어떻게 제도를 바꾼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또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또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그런 독자적인 연구를 용역을 하든지 한번 좀 준비를 해봐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지금 유력한 야권의 두 후보가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러니까 우리 그 선거와 관련된 모든 쟁점이 다 여기로 지금 이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 30% 정도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분들이 다른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할 때, 그동안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를 가졌던 국민들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가 사라진다, 이런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 생각 어떠세요? 단일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판례라든지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선거에서도 선거에서 정당 간, 정당 무소속 간 연대 공조하는 것은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고 일환이라고 일환으로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정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자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보면 말이죠, 이 후보 단일화의 방식이 결국은 단판을 짓거나 여론조사할 수밖에 없다.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방안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상의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금 이미 판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의견은 바로 오늘 일간지 사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판단이에요. 그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로 단일화가 안 되면 기권하겠다는 유권자가 20, 30%에 달합니다. 후보 단일화가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성과 부작용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건 총장님한테 이런 개인 생각을 물어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총장님 또 대답 잘못하면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또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라,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말씀하시기도 어렵겠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제 도입이 거론됐는데, 이건 공직 후보자 선출에 관한 이제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관위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헌법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의 관계, 이 부분을 좀 별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이후로 이제 후보 단일화가 마치 1등을 이기기 위해서 2, 3등이 합치는 이런 게 관행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은 별도로 제도연구팀을 마련해서 보다 더 나은 선진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